할아버지, 저 정말 우리 가족 맞아요?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 3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북의 일치도 0%라는 냉혹한 문장 앞에서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도 함께 울고 웃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74입니다. 30년 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때 손녀 은지는 겨우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고 결국 저희 부부가 아이를 떠안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60평생 처음 해보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밤새 보채는 아이 달래기. 아내는 허리가 아파 쓰러지기 일쑤였고 저는 새벽 파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은지를 등에 업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업고 살았습니다. 유치원 등원길,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까지 제 등은 항상 은지의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은지가 10살 때 했던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노년의 고된 육아도 그 한마디면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은지는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간호하고 보살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안 유전병 같은 거 없죠? 석 달 전쯤 은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건강검진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혈액형이 뭐였냐? 할머니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냐? 집안에 특이한 신체적 특징이 있냐?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은지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지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분명 한참을 운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외할머니 집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닐 수도 있대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한테 그런 의심을 했었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 외할머니가 왜 그런 헛소리를? 하지만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이 집안 사람인지 DNA 검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 집안 사람들이 30년이 지나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하지만 은지의 불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우리 내일 당장 검사하러 가자. 그리고 내 외할머니한테 확실히 증명해 주자.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지가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결과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당연히 우리 손녀가 맞을 거야. 속으로 되뇌며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봤습니다. 북의 일치 확률 0%.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은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우리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30년 동안 할아버지 고생시켜드렸어요. 진짜 죄송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은지를 업고 뛰던 기억, 밤새 아파하는 아이 등을 쓸어주던 기억, 졸업식 때 자랑스러워 눈물 흘리던 기억.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며칠간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은지도 제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훌쩍거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아빠,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은지 외삼촌입니다. 며느리 동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발 그 검사 결과 믿지 마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장난을? 장난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과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1시간 후 은지의 외삼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진짜 검사 결과입니다. 제가 몰래 한 번 더 검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북의 일치 확률 99.99%. 은지는 제 친손녀가 맞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외삼촌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의 재산 때문에 이런 짓을 꾸민 겁니다. 며느리 집안에서는 제가 가진 땅과 집이 탐났던 모양입니다. 은지가 저와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재산이 제 먼 친척에게 가고 나중에 자기들이 손쉽게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병원 직원한테 돈을 주고 결과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은지한테 먼저 의심을 심어놓은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석 달 전부터 은지가 불안해하던 이유, 갑자기 유전병을 물어본 이유,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아버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지는 내 손녀가 맞구나. 그래, 맞았어. 내가 느낀 그 모든 감정이 거짓일 리 없었어.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이리 와봐. 은지는 두려운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외할머니 말을 믿어서. 저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고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넌 내 손녀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내 손녀.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은지는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며느리 집안 사람들을 고소했고 병원 직원도 처벌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오직 은지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집안 사람들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은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꼭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버리실까봐. 저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은지야, 가족이 뭔지 아니? 피로 연결된 게 가족이 아니란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30년 동안 할아버지 등에 업혀 자란 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온 내가 바로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야. 그 어떤 검사 결과도 그걸 바꿀 순 없어. 은지는 또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지. 지금 제 나이 74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남은 인생 모든 순간을 이 아이와 함께 할 거란 겁니다. 누군가는 재산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려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함께 나눈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걸 훔쳐갈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